자,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판사, 현직 판사 신분으로 SNS에 정치적 성향을 내보이는 이 글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져 지금 논란입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서연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과거에 대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글을 올리는 것들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판사를 하고 있으면서 이런 정치적 성향을 드러냈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일단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예. 왜냐하면 판사는 특별합니다. 네.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고요. 예. 자리가 특별한 거예요. 왜냐하면 판사는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그것도 그냥 판단이 아니에요. 승패를 갈라줘야 되는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패소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는 기본적으로 욕먹는 자리예요. 비난받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는 공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공정해 보여야 되기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관 윤리 강령이라고 있거든요. 여러 예.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4조 5항을 찾아보니까 판사는 법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그 의견 표명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구체적 사건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견해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판사는 자리가 특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해당 판사 이제 올해 현재 재판부로 이동한 후에 자신이 법관이 된 이후에 썼던 SNS 글들을 좀 삭제하고 그런 일들을 한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해결될 문제라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해당 판사가 2023년 이제 3월경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예. 이직을 하면서 판사 재직 시절에 올렸던 SNS 글을 삭제한 사실에 대해서 예. 어떠한 동기로 이제 이렇게 하였을까라는 의문이 증폭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법조인의 일원으로서 SNS 글 게시글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주관적 동기를 저희가 판단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SNS 글을 게시하고 나서 또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는 그게 정치적인 성향 그리고 정치적인 네.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예. 거라는 그 의혹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해당 판결이 과연 정치적인지를 조금 검토하는 것이 핵심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런데 이제 논란이 처음에 제기됐을 때 법원은 좀 인신공격성 비난 등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이제 실체가 자꾸 다 드러나니까 조사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조사 결과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법원 조직법에요. 네. 49조에 법관은 정치운동에 관여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네. 법관 윤리 강령을 보면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대법원 권고 의견이 SNS에 의견 표명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지 박 판사가 그렇게는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법관과 관련해 가지고는 따로 법관 징계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어요. 그 법을 보면은 품위 손상을 하거나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네. 아니면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릴 경우에는 징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징계 종류는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 네. 이 정도 사안이면 제가 봤을 때에는 징계는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법관 윤리 강령에 뚜렷한 징계 기준 없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만약 이제 대법원이 해당 판사에게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논란만 더 부추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현재 법원에서도 예. 판사로부터 이제 게시 경위라든가 그와 더불어서 추가로 의무 위반 행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법관 윤리 강령에 뚜렷한 기준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 법관 윤리 강령에서 뚜렷한 기준을 두지 않은 이유는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예. 존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내린다라고 이제 믿는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이기도 하고요. 예. 게다가 이제 그 해당 판사가 이제 재직 중에 게시한 글은 이 사건을 맡기 전에 본인이 올렸던 개인적인 글들인데 예. 이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거라서 아. 만약에 이런 해당 게시글을 가지고 사후적으로 해당 판사를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이거는 사법권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대한 그 침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 좀 다르게 보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제 무엇보다 이제 해당 판사의 지금도 언급을 조금 해주셨습니다만 정치 성향이 과연 정진석 의원 실형 선고에 영향을 줬는지 이게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따져볼 수가 있는 겁니까? 일단 검찰이 벌금으로 약식 구형을 했는데 네.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그다음에 집행유예도 없는 실형을 선고한다. 이거는 제가 사실 본 적도 거의 없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긴 하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존의 판사의 그 담당 판사의 그 SNS가 예.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것도 사실인데 예. 그런데 여기서 좀 그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찾아보면요. 네.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은 다른 판사였어요. 네. 왜냐하면 정식 재판에 회부된 게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11월 15일인데 해당 박 판사가 지금 중앙지법으로 전보된 거는 올 2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달라요. 그다음에 혐의가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만으로만 생각하는데 예. 그런데 부부싸움을 뭐 거울 보고 혼자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여기에 권 여사도 포함이 되는 거고 아. 권 여사에 대해서는 사자 명예훼손죄가 해당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권 여사에 대해서는 어떤 혐의가 그 해당이 될 수가 있냐면 예. 정보통신망법의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해당이 된다고요. 이 두 가지 범죄가 같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그 형은 7년 이하 징역이기 때문에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다음 제가 양형 기준 찾아봤더니 예.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6월 이상 1년 4개월까지 그 기본적으로 예. 형을 그 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박 판사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예.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실형을 내렸으면 예.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 본인이 SNS로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그 본인과 네. 그다음에 법원 자체에 대한 그 불신을 자초하게 된 거고 지금 쓸데없는 이런 사회적인 논란도 발생시킨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대법원장 교체 시기를 앞두기 대법원장 교체를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이제 청문회 등을 통해서 논란이 또 쟁점화되지도 않을까, 정치적인 쟁점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지금 대법원장 교체라는 민감한 이슈가 있는 시기에 그러니까요. 이렇게 정치적인 성향 여부에 관해서 여야의 이제 논쟁이 네. 거세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 예. 그리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건드리는 예. 이슈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법원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우려하는 기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법관이 과연 네. SNS에 어느 정도까지 글을 올릴 수 있는 건지 요구에 대한 규정도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